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연력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이상기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입자계를 다룹니다. 이 입자계는 이체계나 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들의 개별적인 운동을 기술하는 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개별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열 현상에 의한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가 시스템이 가진 총 에너지라는 걸 이미 공부했었고, 이 시스템이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인 일과 열에 의해서 이 내부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여전히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상황, 즉 입자 간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는 이상기체를 다룰 거고, 대신에 입자 하나가 그 자체로 다시 강체에 가까운 입자계이기 때문에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단순 병진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 에너지나 진동에 의한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입자 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입자수 라지 n으로 나눠서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열 전달의 통계적 방향성을 정하기 때문에 온도에 비례하죠. 이 비례상수는 레벨 2에서 소개했던 에너지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운동의 자유도 하나당 2분의 1 kBt, 즉 자유도 F에 따라서 2분의 F kBt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죠. 이 등분배 법칙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 번째 입자 하나의 속도 v 알파 벡터를 임의의 좌표 성분인 i 번째 성분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속도의 i 번째 성분의 모든 입자 평균은 0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운동의 무작위성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식입니다. 이 값이 0이 될 정도로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운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i번째 성분과 직교하는 임의의 좌표 성분인 j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속도의 각 좌표 성분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성분의 곱의 평균 역시 0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합하고 빼면 평균의 성질에 따라서 합의 평균과 차의 평균 역시 0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두 변수의 합과 차는 수학적으로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변수의 곱의 평균이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돌아서 왔지만 이 결과는 속력 제곱의 평균은 분산과 관계있기 때문에 0은 아니겠지만 무작위 운동이라면 좌표 성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벨 2에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결과죠. 그래서 n 차원에서는 속도의 특정 좌표 성분의 제곱이 전체 속력 제곱의 차원수 n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특정 좌표 성분이 가지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차원수만큼 나눠 갖는다는 얘긴데요. 이건 무작위 운동에서는 특정 성분에 대한 경향성 없이 에너지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의미가 되죠. 이제 입자의 속도 성분과 각 속도의 j-좌표 성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평균이 0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무작위 운동임을 보증할게요. 그리고 두 운동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곱의 평균 역시 0이 되어야죠. 앞에서와 마찬가지 논리로 합과 차의 평균이 0이 될 건데요.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RJ는 j 성분의 관성 모멘트를 만드는 유효 반지름입니다. 여기서도 두 물리량은 독립적이고 이로써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질량 mR8을 곱하면 속도의 I 성분에 의한 병진 운동 에너지의 평균과 각 속도의 J 성분에 의한 회전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 같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정 종류의 특정 성분의 에너지는 입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평균을 운동의 자유도만큼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계를 이루지만 질량이 다른 베타 번째 입자도 섞여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각자 무작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의 평균은 0입니다. 그리고 두 입자는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두 속도의 내적의 평균 역시 0이 되어야 하죠. 이제 두 입자의 질량 중심의 속도와 상대 위치에 대한 속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무작위 운동이기 때문에 두 시스템을 이체계로 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속도의 평균은 0이 되어야 하고 두 운동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속도의 내적은 0이 되어야 하죠. 이 식을 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의 시스템을 이뤄서 무작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입자 하나당 운동 에너지 평균은 입자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운동 에너지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작위 운동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체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도만큼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지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좌표에 대한 시간 미분과 그 일반적 좌표에 대한 운동량의 곱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해서 성립하죠. 요시아 깁스가 제안했던 등분배 법칙은 이런 형태의 모든 에너지에 동일하게 에너지가 나눠진다는 법칙입니다. 지금은 무작위 운동에 대한 직관적인 식으로부터 유도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양자 통계학적으로 증명되는 법칙이죠. 이건 레벨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벨 2에서 다뤘던 이상기체 압력과 내부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번째 입자 하나의 처음 운동량을 P알파라고 하면 오른쪽 벽으로부터 힘 F알파를 받아서 운동량이 변할 겁니다. 면적 외부 방향을 I 번째 좌표로 두면 입자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I 햇 방향이 될 건데요. 분자 수준의 충돌에서는 항상 탄성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량은 정확히 -I 햇 방향으로 운동량의 I 좌표 성분의 2배가 될 겁니다. 이제 오른쪽 벽이 입자에 주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 이렇게 충돌 순간에만 충격량을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의 충격 동안 발생하는 충격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는 시간 간격은 양쪽 벽 사이의 간격을 Li라고 할 때 왕복 시간은 V분의 2Li가 됩니다. 그러면 벽이 입자 하나에게 주는 평균 충격력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여기서 평균 표시의 첨자로 T를 쓴 건 시간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입자 하나에 의한 이상기체 압력은 같은 방향의 힘을 면적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모는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압력은 입자 하나당 평균 압력에 입자수 n을 곱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입자 하나의 속력과 같은 성분의 운동량의 곱의 평균은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입자 개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자유도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이 결과로부터 이상기체 시스템의 총 내부 에너지는 PV에 2분의 F를 곱한 값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속력과 같은 성분의 운동량의 곱의 평균은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온도의 볼트만 상수배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 관계로부터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상기체가 가지는 속도의 통계적 분포를 따져보겠습니다. 모든 입자는 에너지 E가 높을수록 해당 상태를 점유할 확률 P가 줄어드는데요. 이런 경향성을 볼츠만 분포라고 합니다. 볼츠만 분포는 루드비히 볼츠만이 엔트로피의 통계적 개념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건 다음 차시인 엔트로피 단원에서 간단한 예제로 유도해 볼 겁니다. 물론 정확한 유도는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은 온도를 점유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그린 그래프는 에너지가 0인 상태를 점유할 확률에 대한 상대적인 확률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때 각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은 이렇게 비례상수 A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고 점유 확률의 총합을 1로 정규화시킬 수 있는 A를 구해서 점유 확률을 결정하게 되죠. 고전적인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속력 V의 제곱에 비례해서 모든 실수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성분별로 나눠서 특정 속도 성분에 대한 점유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특정 속도 성분을 점유할 확률은 정규화 조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우스 분포로 그려지죠. 즉 입자들은 특정한 방향을 선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 성분의 평균이 0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의 분산이 n분의 kBt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 성분의 분산이 커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결과는 분산이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등분배 법칙의 결과를 정확히 보여주죠. 이 속도 성분을 세 방향에 대해서 모두 곱하면 모든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의 세 성분을 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각 방향의 속도 분포가 독립적으로 이 그래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속도를 가질 확률은 속도의 각 성분을 선택할 확률을 곱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반지름이 V인 구면을 잡으면 이 구면 위에 존재하는 입자의 속력이 모두 같기 때문에 만약에 속력 분포를 얻고 싶다면 속도 분포에 속력이 V로 같은 구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속도의 확률을 더해야 합니다. 즉 속도 분포에 속도의 크기가 같은 구면의 넓이를 곱한 것이 바로 속력 분포가 되죠. 속력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온도가 커질수록 이렇게 치우치겠죠.
이건 입자의 속도 성분이 0이 될 확률이 가장 크긴 하지만 세 방향이 모두 0이 되는 조합이 한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속력이 0일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는 볼츠만 분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입자들의 속도나 속력 분포 함수를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 부르는데요. 이건 1860년에 전자기학의 거장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유도해낸 식입니다. 루드비 볼츠만은 맥스웰의 이 계산 논문을 본 이후에 엔트로피 개념을 통계역학적으로 이용해서 볼츠만 통계의 가정으로 수정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두 명의 이름을 이어서 이상기체 속력 분포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원자 분자의 자유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된 상황을 생각할게요. 공유결합 방식은 레벨 4 양자역학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질량이 m으로 같은 질점 두 개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로 연결된 고전적인 상황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이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는 질량 중심의 병진운동에너지,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운동에너지, 그리고 진동에너지입니다. 이 중에서 병진운동에너지는 2m짜리의 질량을 가지는 3개의 차원의 운동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회전운동에너지는 분자가 놓인 축을 지축으로 뒀을 때 지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차원의 회전운동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관성 모멘트 I는 분자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각 입자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라지 R로 뒀을 때 X축과 Y축에 대한 회전 모두 mR 제곱으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동에 의한 에너지는 하나의 입자를 기준으로 상대 입자의 위치를 G relative로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 운동에 의한 운동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산 질량 μ는 2분의 m이 되죠. 이원자 분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7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원자 분자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만 포함된 5의 자유도로 계산하죠. 이건 이원자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전체 자유도에 기여하는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유공간에서의 운동 에너지와는 다르게 탄성 포텐셜에 의한 진동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가 h바 오메가 간격으로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레벨 4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볼츠만 분포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지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진동 모드가 거의 바뀌지 않게 되고 진동 에너지는 자유도에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수소 분자로 예를 들면 결합상수 K에 대한 각 진동수 오메가가 8.3 곱하기 10의 14승 라디안 퍼 세컨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양자화된 진동 에너지의 간격이 0.55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높은 진동 에너지가 바로 밑에 에너지에 비해서 갖게 되는 점유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수에 있는 KBT가 대략 상온에서 0.025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되어서 높은 상태의 진동 모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 분자의 자유도에 진동 모드의 자유도가 기여하려면 대략 지수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값이 얼추 비슷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온도가 대충 이 정도는 돼야 하죠. 즉 진동 에너지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자유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의문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나면 모두 해소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느낌만 얻고 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병진운동 에너지의 자유도는 3개, 회전운동 에너지의 자유도는 2개, 진동운동 에너지의 자유도는 2개 있지만 진동에 의한 자유도는 고온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온에서 자유도는 5가 되고 온도가 커질수록 7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실험적으로도 이원자 분자의 유효 자유도는 온도에 따라서 5에서 7로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봤듯이 높은 에너지를 점유할 확률이 온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지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죠. 레벨 3에서는 연습을 위해서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자유도는 5로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열비는 5분의 7이 되고요. 내부 에너지의 개수는 2분의 5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상기체의 벌크 모듈러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벌크 모듈러스는 외부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스트레인이 생기는 비율이죠. 이상기체는 부피가 정해지면 그 자체로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미소 압력 변화에 따라서 미소 부피 스트레인이 생기는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압력이나 부피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등온 과정으로 변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게 되는데요. 전미분을 실행한 다음에 이 식을 후계 법칙 꼴로 정리하면 등온 과정을 거치는 이상기체의 벌크 모듈러스는 해당 기체의 압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과정은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인데요. 등엔트로피 과정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레벨 2에서 가역 단열 과정으로 공부했었죠. 자유도가 F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FPV이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압력과 부피의 전미분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감마가 이상기체의 일반적인 비열비가 되죠. 레벨 2에서는 자유도가 3인 단원자 이상기체만 다뤘기 때문에 비열비는 3분의 5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등 엔트로피 과정은 PV의 감마승이 일정한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결과는 연력학 과정 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식을 변형해서 후계 법칙꼴로 만들어보면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벌크 모듈러스가 압력의 비열비만큼 곱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기 중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모듈러스는 공기의 압력과 똑같은 등온 모듈러스는 아니고 압력의 이 비열비가 곱해진 등엔트로피 모듈러스가 됩니다. 여기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하면 이상기체 내에서의 음파의 속력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죠. 실제 우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5인 이원자 이상기체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비열비는 대략 5분의 7이고 공기 입자 하나당 평균 질량을 이용하면 대기 중에서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충 상온에서 340m/s의 속력이 나타나죠. 물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벌크 모듈러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속력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체의 속력 분포함수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력의 최빈값은 분포함수의 극대점을 찾는 것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루트 n분의 2kBt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는데요. 분포의 평균을 구하려면 분포함수의 속력을 곱해서 전체 적분을 실행하면 되죠. 그러면 최빈값보다 약간 큰 루트 파이 n분의 8kBt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속력의 제곱의 평균은 분포함수에 속력의 제곱을 곱해서 전체 적분을 실행하면 되고요. 이 결과는 n분의 3kBt가 되죠. 이 결과는 각 속도 성분의 제곱의 평균이 n분의 kBt라는 등분배 법칙의 결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성분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3배를 하면 분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속력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을 루트 민 스퀘어 RMS 평균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평균보다는 좀 더 크죠. 이제 이 세 가지 속력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 입자의 온도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비율 관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온도나 입자의 질량이 달라져도 똑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속력은 루트 n분의 t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커지거나 입자의 질량이 작아질수록 루트 n분의 t에 비례해서 속력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속력의 최빈값과 RMS 속력의 값을 계산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는데요. 이 말은 온도가 커지거나 입자의 질량이 작아질수록 루트 n분의 t에 비례해서 높이가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 기체가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온도는 300켈빈 정도의 실온으로 두고 질소 분자의 질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볼츠만 상수까지 사용해서 이상기체로 근사되는 질소 분자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면 약 476m/s가 됩니다. 똑같은 온도에서 분자의 질량이 질소보다 14배 정도 작은 수소 원자로 계산해보면 평균 속력이 질소에 비해서 4배 정도 빠르다는 걸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질소의 평균 속력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14배 정도 올리면 될 거고요. 질소 분자의 평균 속력은 지구 표면의 탈출 속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질소는 지구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수소 분자의 평균 속력은 지구 표면의 탈출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죠. 수소 기체가 대기에 존재하려면 표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평균 속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목성처럼 중력이 커서 탈출 속도가 크든지 하면 되죠. 물론 이것만으로 행성 대기 조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기의 구성에 꽤나 중요한 변인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 압력을 역학적으로 계산해봤고요. 여기에 에너지 등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압력을 온도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레벨 2에서 공부했던 결과를 일반화시켜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의 계수의 자유도 F가 유도되죠. 그리고 볼츠만 통계를 이용해서 이상기체의 속도 분포와 속력 분포도 모두 얻어보고 이 분포의 의미를 예제에서 연습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